자, 진단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또 들어와 있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예,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예, 21,600원에 5%. 자, 21,600원에 5%, 비중은 일단 많지는 않으시고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가 3월 말인가? 3월 달에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유를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걸까요? 이게 좀 장중에도 좀 오른 듯 하다가 도로 또 다 네. 물러나고 오고 하도 좀 하는 게 답답해서. 네. 사실 그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25,000원대 여기 왔다가 내려갔다 다시 왔다가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죠? 네, 너무 지지열렬하니까 이게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계속 보유를 해서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보유. 아니, 그래서 네. 용보다는 좀 추가로 또 매수해놓고 아예 그냥 잊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한번 가능성도 저희가 검토를 해볼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김정수 전문가님, 현대로템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 비중은 많지는 않으세요. 21,600원에 5% 가지고 계신데요. 자, 25,000원 요 정도에서 오르면 다시 또 내려가고 다시 또 내려가고 이런 경우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죠. 비중도 더 늘리실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 것이냐에 대한 예. 답변을 해드리려면 현대로템에 대한 시장의 고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27,000원대에서 네. 계속 그 저항이 나오는 맞아요. 이유는 우리가 현대로템의 차트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딱 펼쳐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이 상장 이후로 최고치 실적을 기록했던 시점이 네. 언제냐면은 2018년도 6월 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네. 2019년도 1월 달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전부터는 상장 이후부터 내리막길 가다가 예.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네. 그죠? 저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대북 경협주. 그렇죠. 그죠? 경협주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경협에 대한 이런 좀 기대치가 있었던. 온갖 경협주들이 그죠? 그때 난무했죠, 정말. 근데 실적은 현대로템의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던 시점이 저 때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예. 현대로템의 실적이 가장 크게 박살났던 시점이 2018년도, 19년도인데 저 때 주가가 제일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시장의 어떤 테마나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다는 걸 기대감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 시세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이 기업의 턴어라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적은 다 박살난 거고 네. 그다음에 철도 관련돼서 인도 루피아 뭐 폭락 나오고 그래서 기업으로는 펀더멘탈로는 그냥 다 형편없는데 네. 경협 이슈가 딱 불기 시작을 하면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건설이나 그렇죠. 이런 주식들 막 급등 나오고 조비부터 시작 맞아요. 확산돼서 경협이라는 게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시장의 어떤 중심 이슈 딱 있었을 때 예. 경협 이슈 관련된 주식들 골라봐 1군 그다음에 2군에 해당하는 게 현대 로템 정도 되겠네. 네. 해서 그 어떤 그 테마에 의해서 그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을 때가 2018년도 19년도고 그때가 주가 제일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실적을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실적이 다 박살났던 구간이니까. 네. 그래서 이슈에 의한 중심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었을 때가 2018년도 19년도인데 그때 재무제표는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네. 이 보게 되면 2018년도하고 19년도는 실적이 완전 박살났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건 뭐냐면 실적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경협이 시장의 메인 이슈가 됐었을 때는 저 랠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는 턴어라운드가 없었어요.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안 되고 이슈는 시장의 중심 이슈였을 때. 예. 근데 지금 정반대입니다. 어. 경협은 시장의 메인 이슈가 아니라 완전 변두리도 안 되는 이제 이슈인데 아니죠.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 이슈가 있고 네. 그 당시에는 시장의 중심 이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중심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데 지금은 실적은 좋고 네. 중심 이슈는 안 되니까 이걸 고민하는 자리가 27,000원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27,000원대 요 밸류는 어느 때 밸류냐면 2018년도 밸류가 아니고요. 예. 2019년도 1월 초 1월 달 랠리가 나왔을 때 밸류입니다. 요 자리가 정확하게 산출하면은 네. 27,800원 정도에서
27,800원 정도, 제가 계산한 가격은 27,8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27,800원 정도가 2019년도 1월 달에 받았던 밸류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저 때가 어떤 자리냐면은 코로나처럼 지금 중심 이슈이긴 한데 한 번 지나가서 그러니까 경협 불고 2019년도 2월 달에 한우 회담이 있었으니까 예. 경협이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재탕하면서 그렇죠. 임박했던 시점. 재료가 좀 식상하게 전했던 자리에 어떤 밸류가 된다 이거죠. 그거를 요번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현대 로템을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 자리를 넘어간다면 이 기업의 실적이 한번 퀀텀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메꿀 수가 있는 예. 거니까. 그래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은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됐던 거를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냐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까지 갔었다가 예. 2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한 4% 해서 한 5%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지금 갑자기 한 3, 4% 기록했던 기업이 한 8, 9% 이렇게 되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려면 네. 현대 로템이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음. 비전을 보여주려면은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있는 시점은 실적 발표 시점을 알 수가 있죠. 실적 발표 시점 전후가 언제 정도 되냐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이제 11월 달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11월 달에서 한 12월 달 초까지는 27,800원 전후 자리는 완전 그냥 현대 로템에 대한 그냥 개별 재료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안 나오면 예. 24,000원에 대한 방어를 한번 좀 지켜보세요. 네. 만약에 24,000원 방어가 나오면 위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는 얘기고 24,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이제 직전 저점 확인하러 갔었던 자리 있잖아. 네. 22,000원 자리까지는 다소 기본적으로 하방으로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려면 저는 차라리 지금 자리에 사지 말고 한 차례에 어떤 폭탄이 나온다든지 네. 나오는 시점에 하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나올 때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경협 이슈가 중심에 서지는 못하니까 실적이 한 단계 컨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 요인이 나온다든지 예. 뭐 기술 수출이 아니라 어떤 수출 계약권이 되겠죠. 그런 요인이 그것도 나와야만 큰 저는 건이 레벨업이 돼야 될 수 있다고 되겠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27,800원 선 정도에서 좀 머무르는지 잘 보시고 예. 24,000원이 만약에 방어가 되는지 잘 봐라. 만약에 이거 무너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만 좀 예. 가능하시다. 이렇게 의견 좀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급한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꼬물꼬물 올라가는 구조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현님 현대로템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 26,000원, 7,000원 요 정도 가격을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4,000원짜리 여기를 방어해 주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여기서 좀 더 가격이 밀렸을 때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나요? 예, 그런데 이게 수소 관련이 되는데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수소. 수소 관련된 현대차에서 그 그룹 기술을 내보이겠다 이런 행사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전문가님? 저는 수소차 관련된 주식을 하려면 예. 일진 다이아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현대로템은 좀 변두리에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하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제 수소가 전 시장의 좀 테마를 저는 생성 단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알파 요인으로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좀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지금처럼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 현대차 관련된 업체들로 일단 묶긴 묶을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심에 있지는 못하고 저기 너도 한번 좀 와볼래?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현대로템이 현대 아무래도 계열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는 그 현대차의 그 수소 관련 행사 영향을 좀 받긴 합니다만 수소 관련해서 메인에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소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려거든 다른 종목 쪽에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전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이 또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 살펴드렸습니다.